안녕하세요. 맨날 자주 하겠다고 해놓고 자주 못해가지고 할 때마다 어색하네요. 옛날처럼 막 일주일에 여러 번 했었어야지 좀 자연스러운데, 일단은 오늘 싹센다 위고비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 이 전체 공개 영상은 찍는데요. 여전히 좀 핫하죠. 위고비 싹센다 이 내용이 핫해서 비만인들을 위한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과체중 아니에요. 내가 살이 좀 찐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을 위한 영상으로 그들만을 위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라, BMI가 25 이하인 분들은 뭐 굳이 미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비만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비만을 관리해주고 비만으로 인한 위험성을 조절해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 비만 환자들에 대한 이 약의 진짜 목적 그리고 환상을 버리고 그치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비만인들 우리나라에는 진짜 비만인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아직까지도 강의에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종종 있거든요. 특히 미용병원에 내원하는 비만인들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비만은 특히 고도비만 3단계 이상의 비만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그래프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남자 여자 모두 이 빨간색 줄이 BMI 35 이상이라고 하는 진짜 비만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비만 치료가 필요해지는 사람이 늘고 있고, 진짜 해외의 기준 그대로 비만을 우리나라에서도 봐야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거고, 특히 어디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냐면 남성 여성 모두 3단계 비만이 20, 30대 거의 10년 사이에 3, 4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라는 부분이 특히 앞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성이 또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비만 인구에 대해서 이런 위고비나 싹센다 약 같은 약들이 좀 잘 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만인이랑 과체중을 저는 항상 묶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전문가들상 강의에서도 이걸 꼭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만 치료와 비만 예방, 과체중 관리를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비만인은 소외가 됩니다. 왜냐면 과체중 쪽을 집중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비만인들을 제외하고 논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비만인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위고비는 저는 이미 7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어요. 치료를 받고 있고 효과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영상을 많이 안 찍은 이유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너무 많은 활동을 조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랑 같이 해서 위고비에 대한 콘텐츠가 워낙 너무 넘쳐나고 있어서 괜히 올리기가 싫더라고요. 약간 조회수 빨아먹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제 유튜브에도 댓글이 또 달렸어요. 오랜만에 위고비를 생각하고 계신 분인데 위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말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만 전문가 단체들에 대한 조사를 강의를 주로 했는데, 환자분들께도 위고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싹센다는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 공급 중단 예정은 효과가 없거나 뭔가 아니면 부작용이 발견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싹센다를 만드는 회사와 위고비를 만드는 회사가 똑같고요. 그 주사약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갤럭시 새로 나왔잖아요. 옛날 거를 계속 만들고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위고비가 더 비싸고. 그래서 싹센다가 공급이 거의 막 병원당 한 개, 새로 한 달 만에 한 개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싹센다도 효과가 있는 약은 맞으나 위고비보다 효과가 덜하고 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위고비가 안 들어온 국가들의 싹센다를 공급하느라 우리나라에는 이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싹센다는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놀랄 일이 아니고, 의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위고비가 나오면서는 싹센다가 점점 시장에서 없어지겠구나,
제약회사의 그 의지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가장 먼저 저는 제가 환자에게 위고비를 처방할 때는 비만 치료 관련된 잘못된 환상들을 깨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를 쓴다고 해서 정상 체중까지 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을 감량을 한다고 해서 하고 나면은 일정하게 뭐 내가 예를 들어 66 사이즈, 55 사이즈를 입게 되면 끊고 나서도 체중이 유지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약이 나오면 끊고 나서도 감량된 체중이 유지가 될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저희가 비만 치료제가 왜 나오기 시작을 했냐. 그리고 지금 승인되고 있는 FDA도 그렇고 식약처에서도 승인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장기적인 약들만 승인이 새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병 약을 한 달 동안 당뇨 잘 조절해주는 약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감량을 할 수는 있지만 내 몸에서는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그런 생리학적인 기전,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이 필요하다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유럽 비만 환자 단체의 그런 초청으로 유럽 비만학회에 참가했을 때 나온 내용이에요. 3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한 명이 실패를 한다면 그 방법은 그 한 명이 잘못된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명, 25명 이렇게 실패하는 와중에 그 나머지 5명만 성공하고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그 교육자로서도 의사로서도 맞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체중을 감량을 한 부분이 요요 현상이 생기는 생리학적인 기전들을 우리가 다 밝혀진 지 오래되었고 그걸 저항하기 위한 약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로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장기적인 비만 치료제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살이 빠지고 나면 우리 몸에서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물질들은 늘어나고요.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물질들은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을 빼고 나면 그 살이 쪄있던 비만의 상태의 체중을 안타깝게도 정상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정상 체중으로 다가가고 있는데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살이 너무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을 더 찌우게 만들어요. 더 많이 먹게 하고 더 포만감이 안 들게 하고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체중 감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운동만으로 제대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를 하면 체중이 유지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2012년도 벌써 13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다 하면서 딱 살을 빼고 나서 그때 이후로 운동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땀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딱 5년이 지나면서 결국 저의 100kg라는 원상복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제 장기적인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막 복잡한 거 생각을 안 해도 운동을 잠깐 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쫙 해서 살을 한번 빼고 나면 이거를 그럼 그 이후로는 좀 술렁술렁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살을 빼면 뺄수록 더 많이 운동을 해야지 유지가 돼요. 왜냐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저희가 덤벨을 들고 운동하던 거 살이 빠지면 그 덤벨 놓고 운동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운동 강도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에 이런 저항들이 있다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으로 2000칼로리를 먹으면서 근육 운동을 하면서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63빌딩 막 걸어 올라가고 그랬는데 대회도 참가하고 근데도 서서히 쪄서 이제는 그 운동은 하되 비만 치료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 대상 교육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만성질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뭐 아니면 보건의료 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인식을 하는데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는 못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살을 쪄 있을 때는 막 우울해하다가 살을 빼고 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약간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생리학적인 변화를 봤을 때는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이 쪄 있을 때는 오히려 그냥 우리 몸에서는 이 상태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대가리 꽃밭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뭐 이런 뭐 체중이라던가 아니면은 음식에 대한 그런 중독적인
자극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살을 빼면서는 내가 내 몸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제 몸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체중은 안타깝게도 100kg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100kg입니다. 근데 100kg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입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이 주인이 100kg보다 내려가서 큰일 났어 하면서 더 많은 음식, 더 고칼로리 음식을 통해서 100kg를 원상복구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럼 이런 비만 약물 치료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정상 체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에 대한 열망이 늘어나도록 몸에서는 작동을 하는데 그거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결심하고 시작했을 때 정도로만 힘들게 해준다는 게 비만 약물 치료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 decreased food noise 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약을 봤을 때 고혈압 치료를 할 때 정상혈압까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건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고혈압 약이란 만성치료제니까. 그리고 고혈압 약 아무리 좋은 거 나와도 끊어도 유지되는 약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막 기사들 나오잖아요. 아, 이번 약도 틀렸다. 끊고 나면 다시 진다. 아니에요. 장기적인 치료제로 만성 치료제로 나왔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 굳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약을 끊으면 체중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질환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몸은 성인병이라고도 표현하죠. 대사가 취약해져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체중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이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없어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처방 가능한 비만 치료제는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제니칼, 콘트라브, 큐시미아, 삭센다, 위고비인데요. 이 부분들은 다 사용하는 이유가 내가 날씬해지고 예뻐져서 이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질환들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당이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뇌졸중, 심근경색이 생기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약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 삭센다랑 위고비가 좀 핫한 이유는 특히 위고비가 이제 좀 새로운 시장을 연 거죠. 왜냐면은 원래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빠질 수 있는 체중, 평균적인 체중이 본인 체중의 한 10%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10% 미만, 보통 한 자릿수였어요. 근데 이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20%까지도 좀 넘볼 수 있는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요 GLP-1이라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내가 살을 빼고 나면 줄어드는 성분이 다시 넣어줬더니 당뇨병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이 빠지고 나면 원래 더 먹으라고 신호를 했던 장 호르몬 중 하나를 반대로 넣어줄었을 때 당뇨병이 좋아졌고 더 고용량으로 넣어줬을 때는 당뇨병이 좋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중이 빠지더라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삭센다라는 애가 나왔고요. 삭센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위고비고 거기에 또 마운자로 앞으로도 점점점 다양한 약들이 쭉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는 좀 새로운 그런 세대에 와 있다. 지금 딱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또 새로운 세대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앞서 말씀드린 약들은 요 큐시미아까지는 살이 빠져야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애들이 좋아졌어요. 근데 삭센다 이후로 나오는 약들은 그 살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혈액 수치가 또 같이 좋아집니다. 먼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처방하고 관리하고 그런 분들도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근데 이제 삭센다랑 위고비를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위고비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건데 요 노란 부분이 이제 삭센다거든요. 보면은 저희가 요쪽 부분 요 비교하는 걸 봤을 때 한 달까지는 무조건 삭센다가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아요. 삭센다 그리고 여기 8주까지만 보더라도 삭센다가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그 위고비는 증량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내 몸에서 그 새로 들어온 장 호르몬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럴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증량을 하는데요. 초반 효과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삭센다와 위고비의 치료 효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길게 쓰실 분들만 위고비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짧게 써보실 분들은 삭센다를 좀 활용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센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결국 위고비로 많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센다는 사실 증량을 하면 그 4주 만에 증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도 여기 보시면 초반에 효과가 이 노란 애가 더 효과가 좋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근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증량을 해서 사실 20주 차까지 한 펜, 두 펜, 첫 번째 펜, 두 번째 펜, 세 번째 펜, 네 번째 펜, 다섯 번째 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봤던 환자 중에서 어디서 효과 앞에 단계 약들은 좀 적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3단계까지는 그래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요 1.75로 바로 시작한 분이 있더라고요. 막 토하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힘들겠죠. 왜냐면은 여기부터 천천히 올라가야 될 거를 막 고용량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간이 있거나 간 수치 안 좋으신 분들 천천히 살 빠져야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위고비가 가지는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천천히 근데 꾸준히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빠진다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68주까지 이제 연구가 돼 있고 더 길게 연구가 되는데, 그거랑 같이 해서 빠지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의 재발을 막아주는 효과까지도 위고비에서는 입증이 됐습니다. 앞으로 마운자로라던가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한 가지 성분으로 된 게 위고비고요. 두 가지 성분으로 된 게 마운자로고요. 세 가지 성분도 또 하나가 나올 예정이에요.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지방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효과 막 이런 것도 다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위고비를 처방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처방하지 않아요. 정상 체중에선 절대 처방하지 않고요. 과체중도 처방하지 않고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도 처방하지는 않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BMI가 높으면서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같이 있으면 이 약 하나로 좋아질 수 있는 게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혈압도 약 먹어야지,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지, 당뇨 약도 먹어야지, 간 수치도 안 좋아서 간 보조제도 먹어야지.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단 위고비를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근데 설명하고 바로 쓰자고 안 해요. 왜냐면은 1년 이상 길게 쓸 때만 저는 쓰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쓸 거면 쓸 필요가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고민해서 오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 외래 때 피검사 이런 걸 보면서 그래 한번 그럼 저용량으로 시작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거 그림 보여드리면서 오래 걸리는 약이다. 그리고 삭센다를 혹시 사용했던 경우가 있으면 삭센다보다도 초반에는 효과가 안 나타날 거다. 근데 길게 보면서는 정말 이제 내가 대사질환이 같이 좋아질 것이고 혈당이 같이 좋아질 것이고 약 드시던 거를 줄여야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한번 써볼 만한 약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대사질환이 있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위고비라는 약 자체가 대사질환 치료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사질환 치료제가 그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쓰이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대사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부분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만인 사람들이 효과가 더 느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리고 대사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고비를 사용해서 체중이 얼마나 감량되는가를 보면은 살이 덜 빠지거든요. 근데 가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의사들도 오해를 해요.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덜 먹으면 더 빨리 잘 빠지지 않아? 라는 질문을 제가 실제로 들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대사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같이 좀 약의 효과가 그쪽으로도 가야 돼서 덜 빠진다. 오히려 천천히 빠진다. 하지만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사와 보시던 물론 체중도 재고 인바디도 해야겠지만 대사질환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 위고비를 쓰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고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안 좋았던 수치들이 다 좋아졌어요. 간 수치도 올랐던 것도 거의 정상 같고, 혈당 수치도 원래는 당뇨병 직전이었는데 수치 좋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하셨냐 했는데 위고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 했는데 체중이 생각만큼 안 빠져서 끊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위고비
때문에 이렇게 피 검사가 작년에 비해서 좋게 나오신 것 같다. 체중 변화는 원하시는 만큼 안 나왔을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이 안 썼어요. 길게도 안 쓰시기도 했고, 그냥 위고비 가셨던 병원에서 조금 더 길게 받으시는 게 전 나을 것 같다. 근데 피 검사는 계속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심장혈관 질환, 동맥경화 이런 거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약인데, 문제는 급여화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사실 지난 영상에 비만의 날을 맞아서 비만약의 급여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게 사실 비만 대사 수술은 현재 급여가 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 비만 대사 수술이 급여화가 된 이유는,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서 단순히 살이 빠진다가 아니라 당뇨병 약을 덜 먹어도 되고, 혈압약을 덜 먹어도 되고, 고지혈증 약을 덜 먹어도 되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암 발생률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서, 결론적으로는 그 개인의 그 의료 비용 지출도 아껴주지만 국가의 비용도 아껴준다고 결론이 너무 확실하게 나와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이 비만 치료제들도 효과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고비는 심근경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효과가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급여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비만 기본법을 통해서 비만 약제에 대한 연구를 잘 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비만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의료 비용을 줄여줄 만한 지점을 발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GLP-1 아고니스트들은 너무 비싸요. 한번 가격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싹센다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위고비는 진짜 4주에, 일단 병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병원은 5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은 딱 한 번 하고 이렇게 딱 끝나는 부분인데 이만큼이 절약이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고, 비만 치료제가 50만 원 하면 어떻게 당뇨병 약을 5종류 먹고 뭐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GLP-1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훨씬 더 높아요. 실제로 호주의 보험사가 원래 GLP-1을 지원을 하다가 전체 가입자의 3%만이 GLP-1 약물을 사용하는데 보험 지급액의 40%를 차지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취소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 급여화되기는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경구약물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걔는 단가가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야 이 부분이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강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비싸고 급여도 안 될 요 약을 그러면은 제가 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처방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이제 막 강의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중증 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발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을 잘해서 이 다음 단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런 부분에까지 도움이 되는 비만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여기서부터 개입이 가능해진 거예요. 얘를 치료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같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어져서는 나중에 뇌졸중, 심근경색,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 이런 것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약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위고비, 그리고 싹센다를 넘어서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등장한 걸로 획기적으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비만 대사 수술만큼의 효과도 입증이 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현재 미용 치료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은 얘기들. 요즘 위고비 다들 쓰던데, 저도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저 위고비 주시면 안 되냐고. 전 잘 안 주죠, 당연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부분인데, 과체중, 미용에 집중이 되면 비만 환자들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내가 쓰는 약 아닌 줄 알았다, 뭐 연예인들 쓰는 약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심지어 그 의사들마저도 좀 잘못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되게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위고비 관련해서 의사들이 환자 경험을 공유하고 뭐 그런 걸 교육을 받는 강의장에 딱 갔었는데, 제 테이블 주변에 있는
그 의사들이 아마도 미용 의사겠죠? 근데 그 환자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뭘 하면서 웃냐면, 위고비 아직 한참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위고비 더 써서 빨리 날씬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만 치료의 목표는 정상 체중이 아니에요. 고혈압의 치료가 정상 혈압까지 낮추는 게 아니고요. 당뇨병 역시도 정상 혈당까지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GLP-1 아고니스트가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고용량으로 만들어서 정상 체중까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만으로 인해 생긴 위험성을 관리해주기 위한 거고, 체중은 정상까지 못 가더라도 혈압, 혈당, 고지혈증 약을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약을 먹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사실 과체중인 사람들 아니면은 그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막 실험해 보면서 일주일 만에 얼마 빠졌다, 먹을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들으시면서 비만 환자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남들은 그렇다던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쓰는 약이 아니에요. 길게 쓰는 약이고, 길게 쓰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약입니다. 저 역시도 1단계, 2단계에서 별로 효과 없었어요. 오히려 살짝 살이 찌나? 이 느낌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현재는 7개월 쓰면서 10kg 빠졌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전체 공개는 안 하고 따로 소규모로 좀 공유를 할 생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 목적보다는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비만 치료를 위해서 잘 활용하면 좋은 약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진 않죠. 이게 정상 체중, 과체중에서 쓰인 것만 강조하고 쓸 필요 없는 사람들이 써서 부작용 생겼다, 이런 것만 강조를 하는데요. 잘 맞는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만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위고비, 그리고 위고비를 쓰실 분들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라이브는 마무리하고, 요 영상은 얼마 뒤에 따로 올릴 겁니다.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너무 비싸서 막 함부로 절대 권하진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대사질환이 혹시 같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내가 혈압, 당, 고지혈증 이런 거 약을 다 먹고 있다면, 그리고 간 수치가 또 높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고비라는 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를 통해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대사질환 개선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이었고요.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